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한동안 침체기에 놓여져 있었던 한국 사극 시리즈의 부활이 다시금 시작됐습니다. 무려 270억 원의 역대급 제작비가 투여된 KBS 대하 사극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덕분인데요. 수천 년간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온 한반도를 강감찬, 양규 장군을 비롯 수많은 명장들이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강감찬, 양규 장군처럼 절체절명에 빠진 한반도를 지켜낸 최고의 장군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명장 탑 10입니다. 오늘은 다루는 인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두 분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역사학자 썬킴님과 김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오! 저는 그냥 역사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고 오! 김재원 선생님이 진짜 역사학자시죠. 저는 묻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학자 아니에요. 저는 학자 아니에요. 아니 뭐 학자의 경계가 아니요. 저 감히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학자가 아니라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옆에 계시면 항상 배워가는 자세로 방송 임하고 있는 그런 충실한 학생이에요. 좋습니다. 저도 충실한 학생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찐 역사학자 김재원님 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역사 가르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를 지켜낸 명장 순위를 저희가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10명에 포함 안 되신 분들은 섭섭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제가 랜덤으로 뽑아볼 테니까 두 분께서 이 장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토론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한번 뽑아볼게요. 짠! 김경손? 이분은 드라마에서 보통 12명의 별동대로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하시죠. 김경손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고와의 전쟁에서 활약했었던 여몽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1차 여몽 전쟁 때부터 활약을 했었던 분이시고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그 고려 얘기를 하지만 이 조선사보다는 고려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건국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외침이고 전쟁이에요.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그다음 왜구, 건국부터 망할 때까지 계속 외침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때는 중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송나라였는데 물론 이제 훌륭한 나라입니다만 굉장히 부담되네요. 무슨 훌륭한 나라예요. 돈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부자나라. 송나라를 표현할 때 돈으로 평화를 산 나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군사력이 대단히 세다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강성해졌던 시절입니다. 뒤에는 이제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들고 몽골에서 원나라. 근데 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들이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송나라가 이들이 황제를 칭한다고 해가지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장악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고려는 약간 언제나 캐스팅 보트 같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송나라를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랑 고려는 한 번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또 외침이 굉장히 잦았었던 나라였죠. 공통적으로 목표는 중원 장악이에요. 뭐 여진족이든 거란족이든 뭐 몽골족이든. 그러면 딱 구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운전하신 분 빼고 이제 약간 그 동아시아 지도를 보시면은 위에서 밑을 치고 내려오는 구조잖아요. 네. 뒤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뒤통수를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나라가 딱 고려거든요. 일단 멸망은 안 시켜요.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에이씨, 나 지금 밑에 내려가니까 여기 내려오지 마. 근데 뒤를 안정화시키고 치고 내려오는 구조였었죠.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은 이 김경손을 랭킹을 매겨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활약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요. 앞뒤로 누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대규모 전투는 아니에요. 아까 그 12명 결사대는 1차 때 데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결사대를 한 거고 나중에 그 반란을 진압할 때도 이제 30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사대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뒤에 어떤 분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투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단 하위권? 아니 그건 뭐 할 거네요. 지금 커트라인 아직까지 몰라. 그러면 보류? 무슨 보류야 이게 싱어게인이 지금인가? 네. 그럼 어떡해요? 일단 들고 계세요. 근데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1차 여몽전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탈리타가 이끄는 3만 명의 몽골군이 고려를 정복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3만 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 가지고 우리 밑에 중원을 칠 테니까 너희는 까불면 죽어 가만히 있어. 정복이라기보다는 약간 협박하기 위해서 온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까지 안 싸워도 되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집안이 되게 잘 나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최우라고 집권자의 약간 후계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굉장히 잘 나갔어서 혼자 째도 상관없는 상황인데 굳이 12명의 결사대로 이렇게 한 거라서 옆으로 세워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예, 일단 이렇게 더 이상 안 보면 돼? 아니 그냥 이렇게 옆에 찌그러져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은 두고 앞뒤로 어떤 분들이 나올지 모르니 그 다음으로 제가 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누군데? 이분이 누군데? 나왔습니다. 누군데? 을지문덕. 을지문덕. 네. 일단 을지로가 저분 이름을 딴 거고 솔직히 말해서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맞아요.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때 활약하셨던 흔히 이제 살수대첩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왔었던 분인데 이 전투 하나가 수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 전체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가 어느 정도이냐를 이제 따져봐야 개판이었던 중국을 다시 통일했습니다. 수나라가 수문제 네. 양견이. 근데 다 통일한 다음에 항상 뭐가 신경이 쓰냐면 고구려가 신경이 쓰여요. 여기 마지막 손 봐야 돼. 수 문제는 고구려를 그 정벌하려고 했다가 일단 실패를 해요. 아들내미가 수 양제. 예전에 연개소문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탤런트 김갑수 씨가 연기했거든요. 깜짝이야. 어이구야 깜짝이야. 이게 다른 얘기지만 그 수나라를 거의 멸망시킨 분이신데 그 시호가 수 양제잖아요. 네. 이 양이 무슨 양제자면 다 불사질 양자예요. 그 수나라를 다 불태운 황제라고 해서 되게 기분 나쁜 시호거든요. 아버지를 죽인 다음에 황제제를 찬탈한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없잖아. 그럼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실패한 뭔가 업적을 세워야 돼요. 아버지가 고구려 침공 실패했잖아요. 그걸 그럼 이뤄야 되겠네요. 어거지로 밀어붙였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문덕한테 당한 거죠. 중국이 이제 한반도를 치기 위해서는 보통 요동반도를 넘어오는 육로가 있고 산동반도에 출발해서 서해로 들어오는 이제 수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로로 이제 수나라 이제 수군이 들어왔는데 이제 쌀을 다 신고 왔네. 우중문이 이끄는 그 수나라 이제 그 별동대가 30만이 내려왔는데 저 쌀을 안 들고 와. 왜냐면 저 배 인천 앞바다에 있는 분명히 지금 그 쌀을 갖고 있을 테니까 오면은 거기서 먹자. 도착했는데 쌀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본 거예요. 애들은 다 굶어 지금 쓰러지고 있죠. 야. 이거 뒤통수 치면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그래요. 퇴각하는 적을 최대한 많이 죽여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다음에 겁나서 못 들어와요. 살 수가 어디라고 보세요, 선생님? 살수는 아직 어딘지는 이제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청천강 아니죠? 청천강이라고도 보기는 하는데 정확히 살수가 어딘지는 몰라요. 정말 살 수가 없네 진짜. 이 전투가 죽인 적수는 잘 많을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럼 높게 평가를 해도 그러니까 30만 순위가. 중에 보통 한 2천에서 3천 정도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 29만 명이 넘는 적을 거의 몰살을 한 거라서 죽인 머릿수로 따지면은 압도적으로 높긴 할 거예요. 투 양제가 여기서 뻘짓을 하다가 다 거의 대패를 하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가지고 회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거의 몇십 년 만에 망해요. 망하죠. 그거를 공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을지문덕 장군. 지금 앞에 나왔었던 김경손과 을지문덕을 이거 그 참. 을지문덕이 높을 것 같은데 몇 저는. 단계 정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떨어졌네요. 스스로 떨어지네. 스스로 떨어지네. 아니 근데 알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알고 있어. 이거 우리 선배가 아니야 이거. 김경선의 후손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네. 내가 보여 지금 김경순 장군이 이 안에 와 계셔 지금. 일단 중간쯤 중간 하시고 정도. 중간쯤에 하시고 을지문덕 장군 위로 올리시고. 을지문덕 그러니까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수나라와 고구려 전쟁에서 고구려가 졌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거의 이긴 전쟁이긴 합니다. 그래도 김경선보다 위에 놓죠. 그 이제 수양제가 정말 뻘짓을 한 게 뭐냐면 113만 명이잖아요. 네. 베이징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맨 앞에 있는 부대가 출발하고 맨 뒤에 있는 부대가 출발하잖아. 이 간격이 한 달이에요. 앞에서 스탑 했는데 한 달 후에 뒤에서 스탑하는 거야. 그 요 정도. 네, 그 죽인 적 수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그렇죠.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을지로는 왜 을지문덕에 을지를 따서 을지로가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 효창공원은 왜 효창공원인지 아세요? 을지로에 중국 대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기운을 누른다. 그래서 을지로고 충무로 쪽은 거기 일본 대사관이 있어서 혼맞지. 그래서 일본의 이 기운을 누른다. 충무로. 뭐 예, 이성계. 네. 이성계는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조선을 네. 건국하신 분이니까. 네네네. 네. 조선을 건국한 걸로 아마 여기에 등장하진 않았을 거고요. 그쵸.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중앙에서 활약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이제 무장 안에 넣으신 것 같은데 이때 왜군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순한 해적 집단이 아닙니다.
들어와가지고 살아요. 네, 한반도 그 남부 지역에 그 고을에 들어와가지고 약탈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노략질을 몇 달씩 할 정도로 그런 어떤 홍건적 혹은 왜구를 진압하는데 가장 큰 활약을 했었던 고려의 장수 둘을 꼽으라 그러면 태영과 이성계. 어떤 식으로? 활을 되게 잘 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승계가 썼다는 활, 이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오. 이성계가 활을 잘 쐈다는 그 사료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잘 쐈다고 싶은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구랑 싸울 때 아기발도라고 왜구의 이름입니다. 얘가 싸움을 되게 잘했는데 투구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걔가 또 투구랑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네. 공간에 딱 요것만 있어요, 네. 걔가. 근데 투 맞춰서 베껴요 투구. 투구를 벗기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쏴서 쏴. 죽입니다. 머리를요?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하여튼 활은 굉장히 잘 쐈을 거예요. 그 이 시기에 이성계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무장으로서의 위상은 지금으로 따지면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처럼 캡틴 고려 느낌. 굉장히 위상이 셌습니다. 고려는 이성계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라고 느낄 정도. 조선을 건국하신 분이시잖아요. 조선이 없었으면 지금 이 대한민국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 그냥 짧은 머리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라 이름이 그냥 달라졌지 크게 달라지죠. 화령이 될 뻔했어, 화령이. 자기 고향이 화령이었거든요. 네. 이거 명태조 주원장한테 근데 두 가지 초이스는 들고 가요. 정해주시라고 명나라가 어머! 화령을 하든지 조선을 하든지. 다행히 너희 나라는 원래부터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하라고 주원장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화령이라고 명태조가 이렇게 찌뽕해줬으면 조선일보가 화령일보고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는 화령대학교예요. 화령대학교가 되겠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화령민주주의. 조선으로 해달라라는 의미를 누가 봐도 알 정도로 올려요. 이성계가 아니었으면 뭐 지금 우리가 없냐? 뭐 그거는 사실 의미는 없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을지문덕과 김경손 사이에 이성계. 싸움은 정말 잘했을 겁니다. 근데 저 싸움은. 궁금한 게 활이랑 창이 있어요. 뭘 더 잘 쓰는 사람이 잘 싸운다예요? 일단 이쪽 동네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주로 활을 써요. 활을 잘 써요. 굉장히 오랜 전통입니다. 전투력 자체는 아마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싸움은 잘했을 거예요. 29만 명에서 거의 몰살 전략이죠. 그건 전략인 거고. 이분은 전략 갖고 싸우는 분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전투 자체의 중요성도 큽니다. 을지문덕보다 컸나요? 그렇죠. 황건적이 대경을 한번 함락을 시켜요. 네. 네. 정식 군대도 아니라 도적대한테 어머. 점령을 당해. 되찾을 장수가 누가 없냐. 아무도 없다가 새파랗게 젊은 한 장수가 등장을 해요. 별동대 기동대를 이끌고 돌진을 해가지고 용감하게 적장의 머리를 자르고 다시 괴경을 회복을 해요. 그게 이성계인 건 맞아요. 네. 그때 뭐 공민왕 안동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소주 많이 마시지. 여기서는 아마 제일 위.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쏘기님도? 일단은 뭐 좋아요. 우리나라의 큰 역사의 한 족적을 남겼기 그렇죠. 때문에. 맞죠? 자, 피지컬로. 아! 아이고, 강감찬. 최수종 씨 예, 최수종 씨. 얼마 전에 대상 받으시고. 오시더라고요. 한 분이라 이분 또 뭔가 하기가 좀 그렇네요. 왜? 네, 여기 좀 핫하신 분이라. 오려 거란 전쟁 그 드라마가 네. 굉장히 핫하니까 저희가 강감찬을 여기에다 이제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조금 활약을 많이 했던 뭐 전투라든가 간략하게 어떤 인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려거란 전쟁, 여여 전쟁 크게 3번 네. 있거든요. 네, 이제 강감찬이 활약하는 이제 귀주대첩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2차 때부터 사료에 등장하긴 합니다. 2차가 사실은 진짜예요. 제일 재밌죠. 네, 2차 전쟁이 진짜 큰 전쟁이었고 항복을 할 거냐, 땅까지 떼어주고 항복할 거냐에 고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전쟁이었는데 이때 강감찬이 이제 현종에게 밑으로 도망가자. 시간을 좀 벌자. 그렇죠. 이거죠. 좋은 말로 하면 몽진을 하자. 네. 왕이 잡히면 끝나요. 그럼 일단 왕이 한번 몽진을 가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면 시간을 벌어주는 그쵸. 겁니다. 협상을 하든 뭐를 하건. 이제 그거를 처음으로 주청했었던 사람이고 그거를 주도적으로 했었던 인물이라 이때 좀 이름값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때는 직접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또 큰 공적을 올렸었던 귀주대첩은 준비가 잘 된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키워요. 왜냐면 곧 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투 자체의 크기가 동등했습니다. 10만 대 10만인가 같이 붙어요. 야. 그 대규모 전투를 압살했었던 인물인 거죠. 강감찬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란족이 이제 야율 융서가 이제 압록강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압록강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강보다 폭이 더 넓어요. 거의 바다예요. 이거를 언제 넘을 수 있냐? 겨울 얼었을 때만 넘을 수가 있어. 이게 얼었을 때 다시 치고 빠질 수가 있어요. 보통 한 2달 정도거든요. 이제 야율 융서가 다 필요 없고 그럼 개경까지 가서 그 어린 현종, 그 메이퀸, 변비약 선전하는
그 양반이 잡고 오버랩이 돼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전 회의를 해요. 항복을 할 것인가 내려온다. 강감찬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은 시간을 벌자. 그 뒤에 맥락을 봤을 때 어차피 쟤들한테는 시간이 지금 없다. 시간 끌면은 어차피 보급도 끊기고 압록강 인지 그 얼음이 녹기 전에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다. 잘 먹혔네요 그러면. 그게. 먹혔다니요 지금. 그 작전이. 작전이네. 전투의 중요성만 놓고 보면은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했었던 전투였던 것 같아요. 거란군을- 2차 문진도 그렇고 3차 때도 그렇고 고려가 망할 뻔했으니까. 좀 치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거란족이 대단히 야만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군신 관계를 이렇게까지 치욕적으로 맺는 건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을 거고요. 아마 현종이 폐위됐겠죠. 근데 피지컬은 제일 약합니다. 문인입니까? 네. 최수종 씨가 약간 약해 보여요. 근데 최수종 씨보다도 아마 왜냐면 기록에 굉장히 박색했다라고 중간 정도로 일단 그래도 막강 요나라와 대등하게 싸웠잖아 또. 그래도 요 정도? 이성계 그러면 밑에 을지문덕과 이성계의 사이가 될까요? 그 정도로 하시죠. 오케이, 일단. 오케이. 네. 아직까지는 피지컬 왕 예, 그렇죠. 이성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신이 나왔습니다. 뭐 삼국 통일을 이끈 네. 신라의 장군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고. 그 시절에 활약을 가장 많이 했었던 사람을 한 명 뽑아라 그러면 김유신인 건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백제를 멸망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백제 아웃 또는 우리 아웃. 목숨 걸고 했던 전쟁이 중요하다. 백제 멸망 전쟁이죠. 일단 그 백제랑 신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신라가 뒤통수를 원래 좀 경상도 분들이 그래요. 제가 경상도 사람. 저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전라도예요 저. 지역 감정을 아니,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롯데 맞아요. 자이언트 지금 야구해 지금? 근데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유역을 차지해야만 일단 선진적인 중국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땅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한강이거든요. 백제랑 신라가 합심해서 고구려한테 뺏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한강 상류가 아니라 하류다라는 판단에서 하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백제의 뒤통수를 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게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가야, 부여 이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 서로 전투가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한 대 때리면 아예 아파 너도 한 대 맞아봐 이 정도지. 근데 이때부터는 백제랑 신라는 이제 정말 서로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전쟁으로 가는. 오 심했군요. 이제 백제를 병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이 김유신이라고 하는 이 집안이 싸움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필요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김유신 장군이 없었다면 힘들죠. 왜냐면 삼국사기에 인물만 따로 펴내는 편이 있어요. 그 열전이라는 편이거든요. 네. 거기 거의 절반 가까이가 김유신이에요. 활약도 많이 했거니와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디테일하게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싸웠고 기록이. 그때도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덕 여왕 죽은 다음에 이제 자기 사촌인 이제 승만 공주가 이제 진덕 네. 여왕이 되잖아요. 진덕 네. 여왕은 솔직히 이제 그 빙다리 핫빠지고. 그렇게 얘기를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빙다리 핫바지요. 빙다리 핫빠지고 네. 실권은 이제 김춘추랑 김유신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빙다리 핫빠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김춘추가 왕이 돼요. 태종 무열왕이 네, 되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태종 무열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문무왕까지 문무왕이 이제 통일의 업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의 공통 분모는 김유신이에요. 신라 입장에서 봤을 때 삼국 통일의 넘버원 그 주역은 김유신이 김유신 맞아요. 압도적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성계, 강관찬, 을지부터 김용손이 있어요. 이 중에서 김영선은 김유신 어디에 위치를 해야? 근데 이 여기? 신라가 어쨌든 뭐 백제를 병합하고 나중에 고구려의 일부까지도 이제 흡수하는 과정에서의 역할 그 하나로만 놓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김유신은 이 가운데서는 사실 압도적인 성과를 보인 사람입니다. 입지전적적인 인물이죠. 그 일원으로서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뤘다. 왜? 여기 아니냐? 여기? 아니. 전략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이나 네. 장수로서의 리더십이나 피지컬 뭐 이런 네. 거 다 합치면 저는 김유신이 제일 위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위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이성계의 위다. 전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굉장히 싫어하는 구테타로 보기 때문에 여기 넣으시면 돼요. 여기 나도 돼요? 여기 넣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성계를 제치고 김유신이 지금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약간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유금필. 유금필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요 양반은 또 그 찾아보니까. 백제 유민들이 싫어하시지. 왜요?
후백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군요. 후백제를 멸망시킨 인물 유금필. 고려의 개국공신이고요. 그러니까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꼈던 장수고 중요한 전투에서 성과를 많이 냈었던.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왕건보다는 견훤의 군사력이 더 셌어요. 이제 왕건 같은 경우는 정치력이 더 높은 상태에서 유금필이라는 명장이 이 왕건 쪽으로 붙었거든요. 만약에 유금필이 견훤에게 붙었으면은 고려 공부 못해요. 백제와 고려 가운데서 누가 그들 입장에서는 차례냐? 천하를 누가 통일을 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싸우는 건데 고려가 군사력도 군사력인데 전체적으로 후백제에게 밀리는 형국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들에서 계속적으로 패전하기도 했었고 거의 믿고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유금필이었어요. 그걸 다 이겨요 또. 오. 유금필이 참전했다라고 하면 견훤은 일단 한 수 접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돌리거나 유금필이 네. 있다는 걸 눈으로 보죠. 그냥 뒤로 빼요. 그 정도로. 싸움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피지컬로 지금 압도적인 거 아닌가요? 이 양반이 어느 정도 그 피지컬이었냐면 여진족 있죠. 여진족 지금 만주족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최종 병기 활 봐봐요. 유튜브 들어서 그렇지 없구나 뭐 아는구나 다 죽이잖아. 추장 300명 모아놓고 야 너네 눈 깔아 해서 한꺼번에 다 복종을 시킨 사람이에요. 술 먹다가. 술 먹다가. 이름만 봤을 때는 솔직히 그런 아우라는 전 못 느꼈거든요. 아, 이름- 조용필 때문에 왜요? 금필이라고 하니까 약간. 아 금필. 어쨌든 정말 압도적인 인물이고 없었으면 역사가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도 있었던 그럼요. 인물인 건 당연히 알겠어요. 그러면 이 다섯 점점 단계 힘들어지는데 중에 이거. 이제 어려워지시죠. 김유신, 이성계에 비해서 남아있는 게 많이 없기는 합니다. 싸웠었던 전투가 대단히 의미가 좀 있죠. 의미가 있는 전투들이에요. 그리고 유금필이 싸우고 돌아오면 왕건이 일단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반깁니다. 고려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견훤의 후백제가 패권을 차지했어요. 백제가 통일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성계 사이?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버선발로 네, 반겼다면서요? 이성계, 김유신 사이 정도? 오케이. 그냥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이성계가 일단 동률! 이성계 동률 되나요? 피디님? 야,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네네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 이성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까지 중요한 전투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일단 동률로. 맞아요. 그 위에는 아직까지 김효신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 다음 인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실 거예요. 이거 양규. 요즘 너무 핫하신 아유 분이라서. 이분 뭐 전사하신 장면 그 장면 뭐 TV 앞에서 제사상을 차리신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고려 거란전쟁 드라마를 안 보고 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양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때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 2차 때 활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거 좀 쉬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말이 안 되는 전투에서 이겨요. 이 양반 때문에 무슨 뭐 고려가 건국이 되고 조선이 건국이 되고 그건 아닌데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있나,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했을 때는 좀 눈물 나는 분이에요. 맞아요. 양규는 소수병력으로 적진 한가운데로 그냥 홀로 들어가서 주로 하는 임무가 그 적장을 베는 것도 있지만 주로 하는 임무가 고려 사람들을 구해오는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눈물 나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고 최후가 또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화를 있는 대로 다 고슴도치 맞아서 같이 나와 있는 기록이 네. 정확해요. 고슴도치 같이 맞고 죽었다고. 이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려졌거든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근데 안타까운 건 양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양규의 활약이 중국인들 중에 누군가가 했던 활약이었다면 중국 사람들은 이걸로 아마 드라마 100편 100편을 만들었을 거예요. 고려사에는 이게 굉장히 담백하게 서술돼 있어요. 몇 명을 끌고 몇 명을 베고 몇 명을 구출했다. 이게 끝이에요. 함락시키고 점령했다. 네. 끝.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전투들이에요. 흥화진, 곽주, 서경, 개경이 딱 일자 라인으로 보급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곽주 같은 경우는 그 야율용서 지금 그 드라마에서 발음하시는 분 20만 정도 아마 데리고 그쵸. 있었을 겁니다. 곽주가 보급의 가장 중요한 센터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빼앗겼다? 너희들 뭐 했냐? 뭐 6,000명이 지키는 곽수성을 1,700명의 양규의 병사에게 함락이 당했다고? 너희들 뭐 하는 인간들이냐? 기겁을 하게 만든 분이에요. 작전이 의미 없는 전투들이에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아, 데리고 네. 나오는 거니까. 그 하하. 피지컬 묘사가 강감찬? 동급? 강감찬과 동등하게. 오케이. 동등하게. 동등하게. 오케이, 갈게요. 동등이 이게 계속 나오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시는 거 아시죠? 자, 나중에 어쨌든 공동수상도 나가셔야 있어요. 돼요. 공동수상도. 네. 김경선 씨 이렇게 어떻게 해? 김경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취급받으실 분이 아닌데 맞습니다. 재미로. 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황진. 황진. 많은 분들이 황진이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황진. 황진이 아니고 황진.
바다에 이순신이 있으면 육지에는 이제 황진이 있었고 바다에서의 싸움 말고 육지에서의 싸움 중에 일본군이 평가하기로 이 전투 진짜 중요했는데 이 전투에 져가지고 진짜 전세가 많이 바뀌었어 라고 평가하는 몇몇 전투들이 있는데 그중에 압도적으로 이제 웅치, 이치 전투를 뽑거든요. 그때 이제 활약하셨던 신궁이에요, 이분도. 그렇죠. 활도 아, 굉장히 진짜. 잘 쐈다고. 황윤길이랑 김성일 두 사람이 정사부사해가지고 일본 정탐하러 가잖아요. 네. 이 양반도 따라가요. 약간 호위무사 같이 가가지고. 근데 일본인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일본 말로 약호를 죽이려고. 한국 역사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기를 죽이려고 네. 이 사신단이 지나갈 때 화살 쏘기를 해. 바로 지나가는 옆에 이제 화살 관역을 놔두고 빡빡 쏴요. 이때 황진 장군이 더 작은 관역을 놓고 더 정확히 맞춰요.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임진왜란 때 모든 국토가 다 이제 전란을 휩싸였어요. 근데 전라도만 남면 안 되겠다. 전라도를 노략질을 하자. 금산을 치고 바로 옆에 보면 웅치, 이치 고개가 있어요. 일로 통과를 하면 전주예요. 전주를 다 잡으면 전라도가 다 함락이 되는 그쵸. 거예요. 황진 장군이 정말 큰 공을 세우는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7년 전쟁 가운데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가장 크게 패한 전투는 웅치-이치 전투였다고. 그리고 또 이분도 최후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임진왜란 일단 7년 동안 벌어지는데요. 7년 중에 사실 전투가 있었던 거는 앞뒤 정도고 가운데는 강화 협상하는 시간이에요. 임진왜란 초기의 전황을 정리하는 전투를 진주성 전투라고 하는데 명나라는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해요. 명군은. 왜냐면 이거 어차피 지는 싸움이라 2차 진주성? 네네네. 조선의 몇몇 장수들만 소수 병력을 이끌고 여기를 꼭 지켜야겠다라고 사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황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때 2차 진주성 전투 때 이제 그 일본 측 그 협상을 맡았던 그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런 말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도망가라고. 어차피 우린 치러 들어가니까 그때 너희들이 현장에 있으면 다 죽는다고 할 정도로 각오를 하고 덤빈 전투였거든요. 여기에 황진 장군이 진주성에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죽을 각오라고.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죽는 거 알면서 간 겁니다. 싹 다 몰살당하셨어요. 위에 공동 그만이에요. 공동 그만 외치셨습니다. 자, 공동 이제 안 돼요. 근데 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가지는 또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네, 네, 황진이에요. 전라도를 지키신 분이 뭐 하는 거 지금? 네. 요 정도. 그쵸. 저도 그 오케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네네네네.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이 공동은 계속 가십니까? 일단은 아, 가시죠. 오케이 말이. 그 나 요 정도에 위치한다라는 거. 강감찬과 양규를 뛰어넘은 황진. 누구죠? 뭐요? 바다에 그분 나오셨습니다. 이순신. 올리시죠 이거. 넘어갑시다. 이 설명 안 해도 없잖아요. 이순신은 뭐가 뭐 필요했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까방권 10만 개예요 이거는 이분은. 어떤 그런 한국 사회 분위기상 김유신 위에 올려야 될 것 같네요. 올려요. 올리시죠, 예. 이건 까방권이에요 이거는. 일단은 그러면 그냥 랭킹이 그냥 바로 이건 뽑자마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거는. 일단 뭐 패전한 전투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말을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만 아픈 그쵸. 오히려 거라서. 죄송하죠. 깔끔하게 뭐 넘어가는 걸로. 네. 일단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의 전황을 뒤집은 사람이죠. 그 임진왜란이 초기에는 별다른 그 이야기를 할 게 없을 정도로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그냥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고 선조만 잡으면 끝나는 게임. 도롱 편지 쓰잖아요. 고니시 유키나가가 어디로 튀려고 너.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뭐 명나라 참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육지에서의 전투들은 사실상 그냥 거의 뭐 전패입니다. 끝났다. 유의미한 전투들은 거의 다 졌어요. 근데 갑자기 수군에서 보급이 팍 하고 막혀버리면서 육지에서의 전투들도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명나라 참전 때까지 시간을 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임진왜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순신의 활약은 역사를 뒤바꾼 전투들인 거죠. 그 모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국지에도 나오고 뭐 초안지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보급이에요. 보급입니다. 보급 끊기면 끝장이에요. 당시 이제 일본군의 보급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나고야, 후쿠오카지 옆에 있는 나고야 성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출발해서 대마도 찍고 부산 찍고 쭉 올라가는 이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평양까지 왔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선조한테 조롱 편지까지 보냈으면서 어디로 튀시려고 명나라까지 가시려고 했는데 멈춰요. 선조도 의아해. 평양에서 왜 멈췄냐? 냉면 먹고 있냐? 평양냉면 맛있죠? 맛있죠. 왜 못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보급이 끊겼기 때문에. 그 이름도 유명한 7월 8일 날 한산대첩에서 박살냈어요.
산산대첩이 그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꿨던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진 이스러지게 거죠. 만들어요. 네, 어그러진 거죠. 진짜 없었으면 우리 없었겠네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일본만 쓰고 있다니까요. 치는 않을 거고. 중간중간 쓰시던데? 역사의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대단하신 인물이다라는 거 네. 지금 제일 꼭대기에 계십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이제 두 분 남았네요. 아 그래요? 나 큰일 났네요. 척준경 왜 큰일 났다고 하신 아, 거죠? 이 양반이 아마 개인 피지컬로는 최고일걸요. 최고일 겁니다. 그래요? 1대1로 붙으면 다 져요? 다 이깁니다. 관우, 여포, 동닭 다 오라고 해. 여기서는 피지컬로 따지면은 압도적인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소드 마스터. 마스터죠. 그럼 한반도 역사상 최고입니다. 최강의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척준경.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일단 활약을 하셨던 분이고 네. 고려와 여진의 전쟁을 하면 주로 이제 언급되시는 분은 그 윤관인데 그 윤관과 척준경이 뭔가 대단히 많이 큰 활약을 했던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여진과 고려와의 전쟁은 압도적으로 여진의 우위였어요. 이긴 전투를 뚝뚝뚝뚝 꼽으면 다 척준경. 그리고 척준경은 주변에 다른 친구들을 안 데리고 가요. 혼자 가요? 혼자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고 원래 동네 깡패 출신이거든. 아 진짜 찐으로요? 아 진짜 동네 깡패 출신이에요. 무레배들이랑 어울렸다 이렇게 무레배.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동네 깡패죠 뭐. 그러니까- 쭉 전쟁을 하다가 혼자서 말머리를 돌려서 적진 한건 혼자 들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드라마 도깨비? 아 공유 씨. 네, 그게 아마 척준경을 맞아, 모델로 맞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역사를 보면 이게 야산지 정산지 이게 무슨 몇 퍼센트가 믿어야 될지 약간 뻥이 많아요, 그렇지요. 근데 굉장히 담백하게 아주 최대한 담백하게. 객관적으로 쓰였다고 믿어지는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사기 캐릭터가 등장해. 일대 뭐 몇십이 다 이상해요 좀. 맞아요. 이분 또 구한 분이 유명한 분이신지 왕자지 분이시죠. 그거 안 하려 그랬는데 이름이 왕자지 씨거든요. 이분이요? 아니, 아니 척준경이 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왕자지 씨. 본명입니다. 네. 그래서 척준경이 드라마화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왕자지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순위에 놓기가 조금 애매한 게 고려사의 반역열전에 실렸어요. 아. 이자겸의 난이라는 난이 있을 때 개경을 불태웠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여진족과 싸워가지고 공은 세웠지만은 개인적인 이 그렇죠. 전투력 만렙은 여기서 탑이지만 네. 그다지 나머지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중요한 전투들이라고 국가적 보기도 공은 그렇고. 드디어 근데 피지컬이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사기라. 소리 지르면 사람들 도망가요. 요사이? 김경선 너무 무시하시는 거 못한다. 아닌가요? 김경선보다 전투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아래로 놓죠. 아래로? 네, 김경선 김경선 아래로? 근데 아이고 수고 오케이 많으십니다. 오케이. 네. 우리 한반도의 소드마스터. 근데 지금은 뭐 일단 싸움 순위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피지컬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쫙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만 공동 순위가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요거 뭔가 어떻게 해야 뭐- 됩니까? 강감찬 장군은 머리로는 강감찬이고 마음으로는 양규고. 양규고. 요렇게 두면 안 될까요? 공동으로? 오케이, 공동, 오케이. 우리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딱 그거였어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유쾌한 두 분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서 감히 이 장군분들을 한번 순위를 매겨봤는데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섬킴님? 저는 우리 김 선생님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워갑니다, 진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이. 많은 걸 가르쳐주신 우리 그러니까. 김재원님께서는 어떠셨는지요? 재밌었습니다만 걱정이 되네요. 왜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 1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재미나게 또 역사 얘기를 해보니까 어렵게만 느껴졌었던 역사를 조금 재밌게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만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안녕! 안녕.